저는 이제 그 CPTPP가 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의 균열인지, 그다음에 그런 조건에서 영세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특히 이제 어민과 농민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보시게 되면 1985년 플라자 합의 전까지는 지금의 중국의 역할을 주로 일본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걸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역 적자가 심화돼서 미국이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강제로 일본의 엔화와 달러의 환율을 강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따른 이유는,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에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환율 조정으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이 침체 국면에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중국과 다르죠.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이런 강제적인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추락하고 그 빈자리를 80년대 한국, 그리고 90년대 중국이 메우면서 미국과 중국의 분업 체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일 분업 체제가 미중 분업 체제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죠. 36쪽입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를 회유할 수 있는 이런 이윤이 줄어듦으로써 노동자에 대해서 더 강력한 착취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과거에 공산권과 그 반공권이라는 두 가지 냉전 경제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붕괴된 소련이나 중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런 두 가지 배경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가들은 적나라한 착취를 노동자에게 강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데서 제3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는 이러한 것들이 된 거고요. 37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소련이 연합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했을 때 중국 편에 들어서 소련을 견제해서 소련이 니네가 전면적으로 침공하면 우리는 중국 편을 듣겠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침략을 막으면서 그걸 환심을 사서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빈자리를 이제 중국으로 분업 파트너로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어떠한 그 확신이 있냐면은,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정치도 사상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받아들인 나라는 결국은 자본주의로 전환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의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국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될 거다. 이것이 이제 소프트 파워입니다. 전쟁과 같은 거는 이제 하드 파워고, 이런 소프트 파워, 소프트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체제 전환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을 자본주의로 편입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가 이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 첫 번째 타격이 중남미였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강제로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분업 체제를 하다 보니까 중남미를 미국인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바나나, 커피, 미국인을 위한 거대한 농장으로 만들, 플란테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남미의 공업이 붕괴되면서 대토지로 인해서 빈농이 생기고 빈민이 생기게 되면서 이들이 결국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불법 이민, 불법 이주를 하게 되고 빈농들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재배하게 되고 도시 빈민들은 마약을 유통해서 먹게 살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중남미가 이렇게 그 전락하면서 이들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감행하면서 미국에서 이민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바로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의 그 백인 노동자, 공장 노동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속칭 말하면 노가다라면은 이주민이 많이 오게 되면은 국내 사람은 임금이 떨어진다고 싫어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백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신자유주의에 점차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강제로 중남미에 이식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하는 그 민중정권, 좌익정권과 친미정권의 대립으로 치안이 불안정해져서 범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쿠바, 베네수엘라처럼 자기 말을 안 듣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치 경제적 제재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경제난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의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트럼프와 같은 백인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와 같이 미국은 값싼 공산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중국으로 사들이고 자기네들은 전쟁 무기,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공장들, 자동차 공장이 망하겠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것처럼 어떤 나라가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재수 좋게 그 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미국이라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느 한쪽은 부자가 되고 어느 한쪽은 가난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 굴뚝 산업이 사실상 붕괴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자 헐리우드 배우들 뭐 많으면 뭐 1억 달러씩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월스트리트 주식 투자자들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러면은 분업체제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어서 분업체제의 희생자인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세금을 때린다든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이 야만의 세계,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백인 노동자들,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자기의 자신의 피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이익받는 계층과 손해받는 계층의 이익을 조정해주는 역할에 실패하고 또 그러한 의사가 없음으로써 신자유주의의 그 혜택받는 삼성 재벌, 삼성 노동자들 그 많은 혜택을 보죠. 그렇지 못한 어민, 농민들은 빚에 못 견뎌서 자살해야 되는 제대로 된 국가라면 삼성과 같은 그러한 재벌들의 이익을 그거를 노동자, 농민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왜? 어민들이, 농민들이 이러한 그 무역협정, 자유무역에 함으로써 반대로 이 삼성과 같은 들이 돈을 버는데 국가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사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익받는 사람과 손해받는 사람이 갈등관계, 긴장관계가 생기면서 각 나라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백인 노동자들이고요. 유럽 40페이지인데요. 유럽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다시 말해서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신자유주의 정권을 이식하기 위한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죠. 이런 체제라는데 유럽이 미국에 복종해서 전쟁에 가담했는데 엄청난 난민은 유럽으로 들어오죠.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그 후유증 난민은 유럽으로 다 들어오면서 유럽이 처음에는 인구 감소니까 좋아했는데 뭐 수백만 명이 들어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또 일부 이주민들의 그 범죄가 생기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중동이라든가 이런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프랑스 르펜과 같이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러한 그 극우주의, 극우 민족주의에 되면서 고립주의, 미국의 그 전쟁 정책에 반대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이러한 그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은
국내 저항에 특히 이제 굴뚝 노동자죠. 백인 노동자들의 저항에 못 견뎌서 결국 이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그죠?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 하층 노동자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파퓰리즘 정권이 되면서 트럼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그 TPP죠. 이 TPP의 미국 가입을 철회하고 이것들이 되면서 민주당 정권 힐러리만 해도 대선에서 어쩔 수 없이 철회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이 이 빈자리를 일본이 가져오고 중국은 이거를 노리고 가입 신청을 하고 이런 상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쪽인데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균열되는 이유는 첫 번째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데 미국은 금융산업에 의존했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에 특정 산업, 서비스와 금융업에 치중하게 되면 산업이 비상시국에 저항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굴뚝산업을 다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오바마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트럼프에 와서 그게 가장 강해졌고요. 43쪽입니다. 맨 위에. 두 번째는 중국이 이 분업 체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 이후에 그 힘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바탕인 중국의 경제력에 훼손을 주기 위해서 중국과의 분업 체제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중국과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소고기를 먹더라도 엄청나게 먹겠죠. 자동차를 엄청나게 소유하니까 기름을 엄청나게 하겠죠. 이와 같이 에너지, 식량 자원을 획득 경쟁이 생기면서 이러한 걸로 바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보듯이 유럽을 자신에게 땡기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미국의 우방들이 그 러시아 쪽에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럽과 러시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분업 체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으켜서 러시아와 유럽을 이걸 영어로는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디커플. 나의 동맹은 확장하고 상대방의 동맹은 자르는 이런 형태로 되면서 바로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43쪽입니다. TPP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제 그 CPTPP는 FTA보다 있는데 FTA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더 애외가 없고 더 악랄하고 그리고 더 국가 주권을 더 주권, 검역 주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의 전제 조건, 특히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그 정책, 금융정책, 공공서비스 정책,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단순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주권까지도 침해당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쌀과 같은 에너지와 같은 필수재를 국제 분업 체제에 의해서 싸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다 수입하게 되면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게 되겠죠. 겨울에는 다 얼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수재를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자유 경쟁 체제, 분업 체제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요. 46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원래 TPP에 가입을 철회하고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대항하는 거를 만들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왜 워크냐면요.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해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건데 이거는 협의체예요. 협의체. 그래서 협의체니까 중국에게 이런 반도체, 특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게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탈중국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요구를 하고 윤석열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는 이제 벌써 가입을 했죠. 이번에 이제 CPTPP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47쪽의 노동자 민중의 대응 방안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식량과 같은 필수재는 나중에 무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전 자족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급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서는 분업으로 이익받는 산업과 분업으로 손해받는 산업 간의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경쟁 원칙과 사유재산 보호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내 이익은 내가 찾아야 되겠죠. 결국은 내 밥그릇을 위해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전체 국가를 위해서 농민과 어민이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면 농민과 어민한테 그런 거기에 합당하는 뭘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없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싸울 수밖에 없다. 즉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는 계급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서 농민과 어민과 영세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같이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협업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분업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현업과 분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협업과 분업 사이에 생기는 이익과의 손해의 문제는 공동체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분업과 협업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달성하는 투쟁도 해야 되지만 이 한편으로서는 이 자본주의 내에서는 결국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익 보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거리에 그냥 꽉 차가지고 용산 광화문 꽉 차서 우리가 이익 본 거 양보 안 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불안과 공포를 줘야지만 있는 자들이 그 양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 투쟁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미중노의 신자유주의 분업체제가 결국은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경제불력은 군사불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그 권위주의 정권으로 나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대립에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 지들끼리 싸움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갈등을 뭐랄까 배수구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리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리 전쟁은 어디서나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CPTPP 투쟁은 단순한 경제 투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반전 평화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지배 세력은 노동자하고 농어민을 또 분리하고 또 노동자 안에서도 대기업, 영세기업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노동자 민중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자기가 이제 피해보는 거 이런 것만 싸워가지고는 이제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를 타도는커녕 이제 바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투쟁이 우선이지만 품앗이처럼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후에 자기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일 텐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서명운동부터 해서 뭐 길거리 투쟁 같이 해서 다 같이 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